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명신산업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8일 1시 4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MS 오토텍이라는 기업이 그 지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그룹주,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알아보기 앞서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내용, 오늘 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는 뉴스는 아닌데 한번 그래도 읽어보게 될 것 같고,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전기차 시대를 향한 기대감으로 들썩였다. 각국 정부와 기업의 앞다퉈 미래차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미래차의 등장과 함께 사회가 겪게 될 성장통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해체는 아직 펼쳐보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미래차가 우리 사회에 일으키고 있는 균열을 두 차례 걸쳐 살펴본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오늘 어제 나왔죠, 저녁에. 그래서 테슬라의 반노조 방침은 업계 영향력을 고려하면은 함의가 더욱 크다. 이렇게 부품업계에서는 테슬라 협력 업체라는 인증을 갖는 효과가 절대적인 만큼 이들 기업의 노사관계 방침도 테슬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 그래서 국내 한 부품업체 대표는 테슬라는 협력업체가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업 등으로 발생하는 생산 차질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요구할 만큼 까다롭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18년도부터 전기차에 쓰이는 일부 소재를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고 노조는 없으며 현재 노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올해부터 테슬라 양산 규모를 늘리면서 원가 절감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인건비 측면에서도 노조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신산업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쉽게 말해 삼성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테슬라 납품 이력은 최고의 레퍼런스이기도 하죠. 하지만 개발한 신기술을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특정 업체가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소식의 주가가 즉각 반영이 된다. 지난 12월 상장한 명신산업은 테슬라 납품업체로 주목받으며 한때 종가 기준으로 종목가 대비 8배가 치솟았다. 명신산업은 테슬라의 거래 조건으로 노조 유무를 언급해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하는데 지난해 11월 공개한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명신산업은 종속법인인 시몬테크가 밑에 있죠. 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 벤더 관리 정책상 노조가 있는 당사와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게 있든 없든 지금 잘 판매를 하고 있죠.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까다로운 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뚫고 명신산업이 그래도 테슬라와 협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노조 그걸 어떻게 해서 피해서 한 건지 그거는 제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부품업 협력업체도 불똥 이거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데 보면 노조가 상당히 강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노조 방침. 근데 이 반노조 방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 부품업체들이 따로 자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고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에 더 용이하게 거래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닌가 싶,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명신산업에 대해서 조금 뭔가 우려감이 있게끔 하려고 하는 뉴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주가 흐름이죠. 주가 흐름이 있어서 좀 반등을 뭐 어떻게 보면 좀 주긴 했는데 시원치 않죠. 시원치 않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제 좀 반등을 기대했어요. 어제 딱 하락한 지점에서 반등을 기대했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좀 지켜보는 단계이고요. 지켜보는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기준점은 명확하죠. 그래도 기준점은 직전 저점이니까 직전 저점을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지켜주느냐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합니다. 지지 구간도 명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드렸죠. 이런 가격대들은 조금 지지로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에 어떤 뭐 수급적인 요인들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은 건 사실이고 그래도 최근에 좀 틈틈이 외국인 투자자도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지켜줘야 되겠죠. 아니, 만약에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폭락이 예상이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말씀을 드렸죠. 직전 저점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제는 그래서 피보나치 레벨에 78.6 아마 여기는 아마 88.6이에요. 90 이 저가와 고가의 90% 정도 레벨이 돼요. 여기가 이 가격대가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좀 꺾어서 올라가 줘야 되는 흐름이 발생이 돼야 될 텐데 참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지. 근데 만약에라도 직전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좀 위협스럽죠. 위협이 되는 가격대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직전 저점이 지켜주는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저점이 지켜주느냐, 아니면 지켜주고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이탈이 나온 다음에 보여주느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심리적으로는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같이 봐야 될 내용은 이제 코스피 아무래도 코스피 아니 코스닥 지수 코스피인가요? 명의산업이 코스피 안에 있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이격이 있어요. 이격이 있는데 좀 변곡점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필요한 거는 코스닥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줬잖아요. 올라가 줬고 좀 주요 라인들도 좀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와주는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최근에 이런 저점과 이런 고점과 고점 2008년도 2011년도 그리고 2018년도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구간들의 돌파가 나온 시점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이격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구간들을 이런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근데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를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쁜 그림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병시산업도 여러 데를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18년도, 17년도부터 지금 그 테슬라 관련해서 부품을 잘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는 좀 약간 하락 재료로 쓰여지는 것 같은데 좀 악재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조정을 주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서 반등을 주느냐에 대한 관점이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구간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힘들어질 반등 타임 어떻게 보면 수렴이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런 데서 이어지느냐 수렴이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이탈이 나오면은 그 다음 매물대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이제 반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려줄 거라고 하면 지금 올려주는 게 맞아요. 지금 올려줘야 되는 시기도 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1월 22일, 1월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미코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1,2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9,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파라텍, 대한항공이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